자, 576번.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 뭐 해주면 됩니까? 일단 누가 봐도 지환형입니다. 부등식을 풀든 방정식을 풀든 최대치수를 풀든 뭐 하든. 일단 4x승 2x 나오니까 2x를 t로 치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얘는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4의 t 플러스 2a가 0보다 커놨다가 항상 성립하래요.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항상 우리 어떻게 했었습니까? 판별식 아닙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판별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었었냐면 뭐 x제곱에 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뭐 4a제곱이 있었다. 얘가 제곱은 좀 그렇다. 사이가 있었다. 플러스 1이 있었다.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판별식이 결론적으로는 맞는데 원래 풀이가 판별식은 아니지. 뭐 했어? 기억해야 돼. 함수를 만들었었어.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가 y는 0이라는 함수보다 뭐 하도록? 크다 위에 있거나 같다 만나. fx를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붕 떠 있거나 또는 접하기까지만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점이 한 점만 만나거나 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빌려온 겁니다. 함수를 해석했더니 이런 얘기가 되네라고 해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 결국 판별식이잖아가 아니라 이 녀석도 ft라는 함수로 잡고 얘를 y는 0으로 잡았을 때 이 ft라는 2차 함수가 y축, x축보다 큰 게 맞기는 한데 위에 있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어때? 양수의 범위에서만 즉 y축의 오른쪽에서는 t지 y축의 오른쪽에서는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판별식만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았는가? 알았는가?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붕 떠 있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0이 있으면 되는 거야. 왜? 0보다 오른쪽은 위에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찾아줘야지. 가릿.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판별식 맞습니다. a-4의 제곱에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져도 돼요. 만난다. 접한다까지는 괜찮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혹시나 크거나 같더라도 뭐 하다면 만나는 두 점이 모두 음수기만 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두근이 모두 음수? 한판축. 합곱한. 실근의 부호 유형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합 a-4죠? 부호. 정확하게는 2배 곱하기 a-4. 어차피 근데 부호만 따질 거라서. 곱. 플러스 2지. 얘가 음수, 양수. 이것도 포함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 또는 합집합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만 한 사람들은 틀렸을 거야. 알았나요? 알았나요? 예. 그래서 답은 생략할게요. 답 계산까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라. 수학상이지. 수학상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원식 우리 판별식 안 풀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원식은 함수로 해석해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갔는데 그게 판별식을 많이 써왔을 뿐이야. 알았죠? 알았죠? 네. 어쨌든 정리. 576 정리. 갑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거 찾아주세요. 역시 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래요. 뭐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밑이 어때요? 달라요. 지수도 어때요? 또 달라요. 맞죠? 밑과 지수가 다른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양변에 로그 씌우지 않았었어?
그럼 이거는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밑이 얼마짜리? 10짜리 갈까? 간다. 양면의 밑이 10인 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면 얘는 진수만 빠져나오면 돼요. 오면은요. 원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2x. 그 마이너스 2x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고, 자,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밑을 뭐로 잡았느냐에 따라 부등호 방향 바뀔 수도 있다. 얘가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었으면 양변의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를 씌웠을 거야. 그때는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겠지. 그거 좀 조심하고. 자, 어쨌든 요거 풀러 갑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한쪽으로 이항하면 되나요? x제곱에 넘어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 곱하기 로그 a를 하나의 개수로 바라보면서 뒤에 x가 붙어있고 플러스 로그 a 0보다 크다. 자, 이게 어때? 모든 실수의 대성률. 이번에는 x가 치환된 x가 아니지. x의 범위가 갑자기 양수가 되거나 1보다 크거나 뭐 생기지 않지. 그래서 뭐다? 말 그대로 진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판별식 바로 가도 되고 또는 뭐 fx라는 함수로 두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fx가 붕 떠 있어야 돼요. 안 만나니까 판별식. 원래는 이거. 알았지? 판별식 간다. 뭡니까? 이 필요 없지. 로그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로그 a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로그 a로 묶어주면은 이거니까 로그 a의 범위는 0과 1 사이. 그럼 a의 범위는 진수 1, 진수 10 사이. 자연수 2, 3, 4, 5, 6, 7, 8, 9까지. 됐죠?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10 빼고 1 빼면은 11 빠진다. 그치? 답은 얼마? 43이 되겠네. 뭔 소리야? 44가 되겠지. 됐죠? 답은 2번. 끝. 정리. 아, 너무 친절한 것 같은데? 자, 635번 갑니다.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러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냥 이 식이고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보면서 밑에 거 대입하자. 그게 다다, 그지? 됐죠? 간다. 재료는 그대로 A고 시간이나 온도만 뭐가 다른가 봐. 그지? 자, 그럼 필요한 재료들이 뭐뭐 있어? 시각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돼, 그치? 맞죠? 시각이 두 개가 나오고 그때 온도도 반대로 했다. 시각이 두 개가 나오고 그때 온도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네. 그래야 뭔가 빼기로 계산을 한다,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가자. 식 써보자. K. 열전도 계수 K는 뭐 당연히 상수입니다. 일정할 거예요. 어느 재료 하나에 대해서 열전도 대수는 당연히 같을 거야 라고 해도 좋고 문제에서도 일정하다고 했고 K는 그냥 상수 취급. 자, 분자 C. C는 양수. 양수 상수지. 역시 C도 그냥 항상 동일. 그럼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간다? 시각. 20초와 10초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20, 여기는 10. 그럼 여기는 뭐야? 온도. 그때 T1, T2. 200이 빼기 200. 식 하나 세웠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하자? 이거에 관련된 식세우로 가자.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뭐? 시각이 두 개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10초일 때 200도 와. 20초일 때 202도 그 둘 중 하나는 다시 사용하자. 200 쓸래? 200 쓸래? 202 쓸래? 뭐 그냥 200 쓰자 깔끔하게. 알았지? 그래서 얘는 뭐야? 206 빼기 200. 그럼 여기는 x 뭔지 몰라. 그리고 200도일 때의 시각은 10초였죠. 됐죠? 요 두 개를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립할래?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x만 남기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라지게 하자. k나 c 없애는 게 제일 베스트죠. 뭐 할까? 나눌까? 그게 제일 쉬운 연립이잖아. 맞지? 그래서 좌변은 뭐 됐어? 1. 보면은 cc 사라지고 분모 4분의 로그 10분의 x 분의 2분의 로그 2 10분의 20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로 통분된다. 맞지? 1은 로그 10분의 x분의 2 로그 2. 그래서 이 2 로그 a는 1을 지수로 올려버리면 이것도 이거랑 같아져야 되지. 그래야 는 1이잖아. 됐죠? x는 40. 끝. 40초. 예, 답이 안 나왔어요. 뭐야 이거. 어쨌든 일단 이런 원리다. 원리는 알겠지? 6이구나 이게. 왜 4로 계산했냐. 그 때문에 틀렸네.
됐죠? 자, 요거 6이고 약분하면 3입니다. 그래서 얘가 3승. 그래서 80. 어쨌든 계산은 끝. 답은 2번. 됐나요? 네. 661번 맞아. 행일이네. 자, 우리는 지금 배터리 학과가 아니다, 그죠? 자, 우리는 뭐예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뭐다? 아까처럼 식만 세우자. 그리고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식이 나오면 그걸 연립하는 게 중요한데, 연립은 얘가 지금 나눗셈을 하라고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가보자. 근데 뭔가 더 있지 않나? 없네. 자, 최대 충전 용량이 Q빵. 그리고 어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정시킨 다음 T 시간 동안 충전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Q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 그때 Q2랑 Q4랑 뭐야? 다 줬네? Q4 어떻게 구해? Q4. 그냥 T에 4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Q빵에다가 1-2에 마이너스 A분의 4승. 됐나요? 두 번째 Q2 찾았대. T에다가 2 넣었다는 얘기잖아. 보통은 이게 상황을 주는데 지가 그냥 값을 그냥 지가 알아서 넣어놨음.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준 게 Q2분의 Q4니까 이거 내려 나누자. 그럼 좌변은 2분의 3이고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 우변은 Q빵 약분하고 나면 남는 거 1-A 1-2에 마이너스 A분의 2승분의 1-2에 마이너스 A분의 4승.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이제 이거 열림만 하면 되지? 근데 얘들아, 우변에 있는 이 식이 분모와 분자 무슨 관계로 보여? 제곱 빼기 제곱. 합차 보여, 얘들아?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명호 많이 춥구나. 꺼줄게. 에어컨만 간다. 선풍했는데 뜬다. 자, 어쨌든 됐죠? 그게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되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게 1이면 되죠. A는 2. 됐나요? 자, 664 갑시다. 지워도 되나요? OAB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하면 돼?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찾으면 되지. 그림을 보아하니 OAB가 어떻게 돼 있어? OA가 X축 위에 있다 또는 X축과 평행하게 있다. 그럼 밑변을 당연히 OA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높이는 B의 Y좌표. 어떻게 넓이를 구해야 될지 방향 잡았니? 밑변과 높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국 뭐다? A의 좌표, 정확한 X좌표. 그 다음에 B의 좌표. 뭐 X좌표도 같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B의 Y좌표. 그걸 각각 밑변과 높이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음? 가자. 그러면 A는 어디야?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곳, 즉 Y좌표가 0 되는 곳.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1이면 됩니다. 1이 되려면 0승이죠. A, 0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성립하는지 한번 해봐. 혹시 다르면 여기서 도 성립한다 대입해서 쓰면 더 좋고. 근데 이거 이미 A 넣어주면 알아서 이거 어디다 1 쓰냐. 알아서 A 빼기 A 사라지고 1. 진수가 1인 로그니까 0 되죠. 맞죠? 그래서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알아서 A, 0이 나와버렸네. 여기가 됐음. 그럼 어쨌든 밑변이 A. 되었니? 이제 높이 찾으러 가자. 뭐였어? 지수함수 로그와 곱이 만났어. 연립을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 연립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해서 계산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지수는 로그 꼴의 방정식 절대로 우리는 못 풀어요. 우연하게 가끔씩 답이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거의 없음. 99.9% 없음. 알았음. 그래서 그냥 수능의 교점이네 라고만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는 뭘 살리냐면 오히려 넓이를 구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을 때 넓이 나오잖아. 그럼 높이 얼마란 얘기야? 7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B의 Y좌표가 7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에서는 A 플러스 3,7 아니겠니? 왜? 2의 3승이 8이고 8 빼기를 해야 7이잖아. 그럼 3승을 만들기 위한 X값 A 플러스 3. 그리고 두 번째,
로그 함수에서도 얘가 7이 되도록 해봐. 아이 거지 같네. 이번에는 그냥 대입하자. 이거를 지수함수에서 구했으니 로그 함수에 도 대입해보자. 그럼 뭐예요? 7은 a log 2 a 뿔 3 넣었다. 4 와우 2a 와우 a는 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냐? 알았냐? 끝. 그러면 이제 a의 좌표, b의 좌표 다 나온 거죠. a의 좌표는 a, 0 2분의 7, 0 b의 좌표는 얘였는데 얘가 됐잖아. 2분의 7 플러스 3, 7 그럼 둘의 중점은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겠지. 알았나? 알았나? 우리는 다 됐어?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얘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ABC의 좌표들 찾아주세요. 그러지. 그럼 ABC의 좌표를 찾기 위한 방법을 따져줘야 되겠네. 자, 여기서 근데 둘이 뭐 혹시나 역함수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 알았죠? 뭐 역함수 관계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알았음? 자, 어쨌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Y넥스 대칭이라. 그럼 뭐야? 이거는 역함수 관계는 없었는데 점 자체가 Y넥스 대칭이니까 XY 좌표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된다. 요거는 좀 큰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맞지? 그리고 C는 어때? A와 Y 좌표가 동일하지. 그러면 B는 A와 Y넥스 대칭, C는 A와 Y 좌표 동일. 그럼 기준을 뭐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네? A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 그래서 A의 좌표에서부터 미수로 출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이렇게 방향 잡히겠지. 혹시 문제에 좌표 나와 있으면 더 땡큐고.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아볼까? A, 2에 A-1승 플러스 1이라고 잡아볼까? A라는 점의 좌표를. 그럼 B는 뭐가 돼? 2에 A-1승 플러스 1, A가 되는 거지. 그걸 로그 함수에 위에 있다? 넣으면 성립한다? 넣어보자. A는 로그 2에 A-1승 플러스 2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뭐예요? 2의 A승이 2의 A-1승 플러스 2가 되는데 되었니? 그럼 양변 2배를 해버리면 얘는 2 곱하기 2의 A승이고 얘는 그냥 2의 A승이고 얘는 4가 됐잖아. 넘어가면 2의 A승입니다. A가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A도 B도 나온 거잖아. B는 뭐야? 3,2냐? 얘는 뭐냐? 2,3이냐? 오케이. 그럼 얘는 Y좌표가 3이냐? 그러면은 진수가 8이었겠지. 7,3이네. 끝. A, B, C의 좌표 다 나왔으니까 무게중심은 끝. X좌표끼리 더해서 3 나누고 Y좌표 더해서 3 나누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내가 식으로 써주지는 못하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지 말로 처음에 주저주저 하는 거 있지. 그걸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왜 A라는 점의 좌표에서부터 미수 잡고 출발했었는지. 알았음? 3이 졸린다. 잠게요. 마지막 66671. 또 이거네. 이것도 뭐야? 뭐 자산 어쩌고 저쩌고 금융상품 어쩌고. 우리가 지금 저거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뭐예요? 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 식에다 그냥 상황을 대입 해서 답 내면 된다. 맞지? 자. 처음에 W0만큼 투자했어. 15년이 흘렀어.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가 됐어. 기대 자산이 뭐야? W고 초기 자산 W0였어. 그러면 초기 자산 W0 미수를 기준으로 기대 자산은 3W0가 됐어. 2W0, W0 넣었을 때. 몇 년이 흘렀어? 15년이 흘렀어. 뒤에도 마찬가지. 몇 년이 흘렀다고? 15년이 흘렀어. T는 년. 됐나요? 상황을 하나씩으로 썼습니다. 됐죠? 이 글씨 이상해. 됐죠? 어차피 약분 되니까 뭐 A만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거를 찾아볼래요? K100? 이거잖아. 30년을 흘렀어. 그냥 이거 찾아주세요. 아니냐? 오케이?
맞지? 끝. 한번 찾아가 보자. 이 두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잘 나올까? 자, 간다. 양면 2배. 얘는 눈치가 좀 빨랐던 사람들은 지원형으로 왔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넘어와서 인수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의 15의 이승이 양수니까 2가 되는 걸 이용했을 거야. 그럼 이거 제곱을 하면 2의 30, 10의 30의 이승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그게 K야. 이해됐어? 2분의 뭔 소리야? 10. K는 10입니다. 됐지요? 예. 여기까지. 자, 오늘 삼각함수 알아갑시다. 자, 숙제풀이 끝. 정리할 거인 사람들 얼른 정리부터 마무리 지어주세요. 잠깐 쉬었다 할 거야. 갑니다. 삼각함수. 자, 일단 삼각함수의 등장 배경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결국 우리는 부채꼴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각을 만들게 됐다. 맞지?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호도법이라는 얘기인데 호도법은 어떻게 만들게 됐다? 말 그대로 호도법의 정의 자체가 세타가 R분의 L로 정의가 된 거야. R이 늘어날수록 각은 줄어들고 L이 늘어날수록 각은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L은 R세타예요 라는 공식을 외우게 된 거야. 맞죠? 그리고 길이분의 길이다 보니까 세타는 원래 각은 호도법 각은 단위가 없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라디안 하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때 파이 라디안이 뭐랑 같다? 180도랑 동일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만들게 된 게 누구? 부채꼴이 되겠죠. 부채꼴에 R과 호의 길이 L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그리고 2분의 1의 RL까지.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공식들 다들 알고 계신 거죠? 맞죠? 자, 그러면서 너네가 처음으로 설명이 필요한 녀석이 하나가 등장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물론 부채꼴 얘기도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이 어떻게 놓여 있다? x축 대칭, y축 대칭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보통 설명을 시작하는 녀석은 이 두 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일치한다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180도 반대 뭐라고도 하고 또는 원점 대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y넥스 대칭 관계에 있을 때. 자, 이 녀석들은 다 뭐해요?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지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 해보면은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 워낙 쉬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뿐. 자, 어쨌든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일치하는 두 동경을 나타내봐. 어떻게? 지금은 내가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표현을 할게요. 어쨌든 여기 세타가 있어. 일치하니까 여기에 또 세타 프라임이 위치하고 있어. 그때 각각을 뭐라고 나타냈었습니까? 2n 파이 플러스 요만큼 조그만 요 각을 알파라고 불러보자. 플러스 알파 세타 프라임 역시 이 m 파이 플러스 알파. 그러다 보니까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다? 너무 빼고 싶게 생겼거든. 그래서 둘이 빼보는 거야. 그래서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 n 파이. n-m이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마치 상용로그에서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처럼. 맞죠? 그래서 뭐다? 주어져 있는 세타 범위를 보면서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의 범위를 만든 후 그 범위 안에 있는 짝수파에 다 고르는 거였지.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설명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어떤 거? 요거. 내가 이제 공식처럼 알려줄 때는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타와 7세타, 2세타와 5세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 빼면은 3세타 나오게, 빼면 6세타 나오게. 알았죠?
그거를 너희들이 빼면 짝수파예요. 절대로 외울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외워봐야 내일 되면 까먹어. 시험 전날 외워봐야 시험 당일 되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외워주세요. 요게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은 요런 거. 막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방에 있다 빼면 홀스파이, 이거 일치한다 빼면 짝수파이. 이걸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알았음? 자, 그러면 너희가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 하나는 방금 푼 거랑 똑같은 거 681번.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 일직선 이거 해볼까? 684번.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한 동경이 있으면 다른 동경 여기 있다. 반대 방향 일직선이다. 알았지?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 말 그대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시는 것 자체가 풀이다.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만나면은 세타를 그려요. 어디 있는데? 저거 안 지켜도 됩니다. 2, 4분면, 3, 4분면에 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어차피 7세타와 세타 둘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냥 1, 4분면 쪽에 편하게 그리세요.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m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7세타는 뭐가 돼? 박피수는 달라졌겠지. 2m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뭐 해요? 그냥 빼요. 아래서 위에 거 빼면 6세타가 나오죠. 그게 뭐다? 빼면 2m 빼기 n 파이. 즉 2n 파이. 됐음.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누구의 범위? 세타의 범위를 보면서 우리는 요거 6세타의 범위로 바꾸는 거지. 그럼 6파이보다 크고 9파이보다 작아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파이? 짝수 파이를 고르면 답이잖아. 그래서 6세타는 뭐다? 8파이 하나 되는 거야. 됐음? 그래서 세타는 뭡니까? 3분의 4파이 하면은 답인 거야.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네. 그럼 코사인의 3분의 4파이 찾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됐음? 두 번째.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억나나요? 요거는 삼각함수에서 사실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사실은 배우는 건데 파이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꼬리면 뭐다? 정수파이 또는 2분의 2파이 2분의 짝수파이니까 뭐야?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고치면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코사인의 x좌표 음수니까 앞에 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죠? 그렇게 답을 내잖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이렇게 도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래프 배우고 나면은 요거 정확하게 쓸어갈 거고 지금은 뭐 해야 돼요? 3분의 4파의 위치를 다시 찾으러 가야지. 알았지? 어쨌든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냐? 2분의 1이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2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음? 간다. 684번 가보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원점 대칭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문제 풀었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반대 방향 일직선상에 있다 또는 지금처럼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준다? 역시 원점 대칭이 되게 그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자, 반대 방향 일직선 또는 원점 대칭 관계에 있도록 두 동료를 그려요. 하나는 세타, 하나는 일직선상의 세타 프라임. 그러면 요 녀석의 각을 내가 알파로 잡으면 요도 여기가 알파다. 그죠? 그 세타는 뭡니까? 2n 파이 플러스 알파고요. 저기 멀리 있지만 어쨌든 세타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2n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알파만큼 또 가는 거지. 그래서 둘이 뺍니다. 뺐더니 뭐 나와? 지금은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 그게 뭐 나와요? 2n 빼기 1파이. 그게 밑에서 위에 거 빼도 위에서 밑에 거 빼도 어쨌든 2n 빼기 1파이 또는 2n 플러스 1파이. 결국 뭐다? 홀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었으면 뭐야? 둘이 빼주면 4세타였고 4세타가 홀수파이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니까 4세타의 범위로 가주면 어떻게 돼? 4파이보다 크고 6파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세타가 뭐가 되면 돼? 홀수파이. 뭐? 5파이. 그래서 세타는 얼마다? 4분의 5. 끝. 해서 답은 4번 나오는 거잖아. 할 수 있겠지? 됐죠? 끝. 그럼 이제 yx 대칭 같은 관계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말 그대로 yx에 대하여 대칭 관계에 있도록 그림을 역시 그리는 거야. 그럼 yx를 그려놓고 하나는 세타, 하나는 세타 프라임. 여기에 세타가 있다. 요걸 알파라고 잡아보자. 그럼 얘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 그럼 세타 프라임은 여기에 대칭 관계 여기 있겠네. 그럼 y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어디가 알파? 여기가 알파인 거다, 그렇지? 그래서 세타 프라임을 해주면 뭐예요? 2n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90도만큼 더 간 다음에 알파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뭐 하게 되면 이번에도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뭐 하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은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 그게 2n 더하기 2분의 1꼴의 파이.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2n 플러스 2분의 1꼴 파이를 골라주시면 그게 답인 거지. 그게 꼭 지금 우리가 푼 문제들처럼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2개 이상 나올 때는 이제 복수 정답으로 가주시면 돼요. 알았어? 네, 끝. 여기까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잘 풀어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얘기 잠깐 갔다가 오자. 부채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자, 몇 번을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냐면 그냥 넓이 구하고 호 구하고 하는 것들은 생략. 그거 말고 가는 거다. 그 지금 내가 생략을 하긴 했는데 너네 책에 696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들 있지. 어디 갔냐? 696번에서 707번까지. 이 문제들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그냥 공식 쓰면 되는 거라서 내가 안 하는 거지. 실제로 되게 중요해. 특히 원뿔 같은 거.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잘 풀어보시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708번이에요. 자, 708번 풀어보시고요. 그냥 풀어보세요. 708번. 얘들아, 요거 꼭 기억하세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8로. 그때 넓이 중에서 가장 큰 부채꼴에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뭐? 중심각은 무조건 얼마다? 2다. 기억나? 이거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넓이를 물어보든 반지름을 물어보든 호의 길이를 물어보든 상관없이 중심각은 일단 무조건 2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넓이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 자, 그 왠지를 지금 먼저 설명 좀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지금은 8이지만 문제마다 뭐 16일 수도 있고 24일 수도 있음. 어쨌든 둘레는 2r 더하기 l이거든. 일정합니다. 근데 넓이에 대하여 최대치수를 찾아달래. 넓이는 뭔데? 2분의 1 RL이란 말이야. 2분의 1 RL이 최대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2분의 1 2분의 1 RL이 최대면 2RL도 최대, 4RL도 최대, 어쨌든 R 곱하기 L 자체가 최대.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떠올라? 합이 일정한데 곱이 최대 구하기, 산술기하가 떠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 그래서 2R과 L의 합이 일정하다고요? 그러면은 얘는 2루트 2RL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얘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최대값으로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즉 2R 더하기 L과 같아질 거야. 여기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봐. 뭐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 뭐예요? 2R과 L이 같아지면 되죠. 근데 L이 뭐야? R세타잖아. 그래서 세타는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예담시. 알았죠? 아마 수원 나랑 처음에 방학 때 안 했었잖아. 그치? 예, 요거 잘 기억해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중심각이 항상 2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심각이 2다라는 걸 외우고 나서 L이 R세타는 걸 이용하면은 L은 결국 2R이야. 2R. 최대가 되는 순간에 L은 2R이야. 맞음? 그래서 뭐다? 얘는 4R. 다시 한번 왜? 2R이고 더하기 L인데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L이 R 세타인데 세타가 2니까 L이 2R이라고. 그래서 4R이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최대가 되는 부채꼴에 대하여 반지름의 길이도 2, 중심각 세타도 2. 알았음? 그래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R제곱의 세타라서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야. 하고 끝. 답은 1번. 알았니? 외울 수 있겠지? 네, 꼭 외워두세요. 돈 많이 됩니다. 알았죠? 끝. 그래서 이제 뭐 했다? 새로운 각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그 각을 만들게 된 이유. 왜 각을 새롭게 만들었어? 지금처럼 삼각형이나 부채꼴 정도에서 끝을 내려면 사실은 꼭 호도법 안 만들어도 돼. 뭐 하고 싶잖아. 막 2바퀴, 3바퀴, 4바퀴, 여러 바퀴 계속 돌리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360도를 훨씬 넘어가는 또는 방향성이 존재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녀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만든 세타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sin x, 코사인 x 탄젠트를 찾아가면은 sin 세타의 정의가 뭐예요?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의 길이, 즉 동경의 길이분의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그 점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y좌표로서 삼각함수를 만들고 코사인은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끝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만들게 됐고 마지막에 탄젠트 세타는 뭐다? 기울기도 좋고 또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놈의 분모 문제를 각각 동경의 길이, 동경의 길이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은 사실은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할 얘기긴 한데 뭐 지금 미리 설명을 해버렸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삼각함수의 부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얼싸안고. 그 얼싸안고라는 거를 그냥 마냥 외우고만 있지 말고 왜 양수고 왜 음수가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사분면에 있으면 XY 좌표가 둘 다 양수니까 XY 좌표와 양수 길이만 가지고 만든 삼각함수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로 넘어오면 X좌표만 음수입니다. 그럼 X좌표만 가지고 있는 놈들이 어때? 음수가 되니까 누구만? 사인만. 거꾸로 했다. 요 두 놈이 양수니까 요 놈 사인만 양수가 되겠지. 얘는 Y좌표만 가지고 가는 건데 Y좌표는 양수거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XY 좌표가 모두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뭐 탄젠트는 양수가 되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은 XY 좌표 하나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일사분면부터 순서대로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얼싸안고라고 외우고 있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숨차. 삼각함수의 관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 뭐 이미 설명한 거기는 한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자, 4인제곱 더할 코사인제곱은 뭐예요, 여러분? 1인 거 다들 외우고 계시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유구. 탄젠트는 방금 저기서 했던 거. 사인분의 코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고치시오. 이런 문제들도 만나고. 맞지? 자, 여기서 근데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다른 문제들도 다 좋아. 막 부호 찾기 이런 것도 연습을 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조만간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시험 범위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걸 할 거거든요. 그 뭐야? 내신 대비 이제 곧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너네한테 내가 풀릴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 지금 풀어보세요. 내가 문제 써줄게. 어딨냐? 자, 이거 어느 학교였더라? 다정거였던 것 같은데. 다정거 손? 우리 건 없나? 자, 간다. 이거 잘 풀면 마칠게요. 찍지는 마. 찍어버릴 거야, 머리. 자, 이게 성립할 때, 일 때. 옆에 이거 지워도 되지? 뭐 설명하자마자 바로 다 지워버렸네. 미쳤죠? 벌써 개지집어나죠? 입니다. 그때 저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 이거. 그때 베타는 얼마니? 단 베타는 이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알았죠? 끝. 풀어보세요. 먼저 저 긴 식.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문제 잘 써놔. 알았죠? 얘들아, 잘 봐. 그나마 힌트가 될 것 같은 놈 하나 보여줄게. 3승. 그리고 3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힌트 끝. 예? 이 뭔 개소리죠? 하기 쉽죠? 근데 이게 엄청난 힌트야, 사실. 자, 일단 아닌 풀이 하나 보여줄게. 각을 뭔가 베타로 맞추고 싶은 거야. 근데 알파가 좀 거슬린 게 있어. 그게 사인 알파, 사인 알파네? 그래서 먼저 사인 알파를 베타로 고쳐야지. 넘어가서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로 대입하는 순간 이 문제 못 풀어요. 알았죠? 그거는 정리 아무리 해봐야 그 루트 때문에. 이게 개수가 그래도 뭐 1, 2, 3, 4 같은 정수면은 모르겠는데 루트 때문에 오히려 더 거슬려. 그거는 대입은 아직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힌트. 일단 이 상태에서 식을 간단히 고치고 나서 뭔가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고치는 힌트는 3승과 3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야. 잘 생각해봐. 가볼까요? 자, 얘들아 보자. 뭐가 힌트라냐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빼기 3abc. 네, 그래요. 표정 좋아요. 자, 뭐냐면 자, 베타 구한다. 이거는 생략할게. 지우고. 잘 봐. 일단 얘네 둘은 얘랑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이항 좀 하자. 알았죠? 그리고 함부로 SC 약분 아니 그 뭐야 돼. 뭐 약간 치환하듯이 하지 마. 약자로 쓰지 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고 각이 달라. 막 치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얘네들부터 쓸까요? 넘어올 때 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로 넘어왔죠. 두 번째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쟤네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전개해서 넘어오지 말고 그냥 넘어오자. 그냥 먼저 넘어오자. 자, 그냥 넘어왔어. 마이너스만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 이게 있죠. 그리고 오면은 자, 됐냐? 간다. 공통인수 보이지? 묶자. 그래서 이걸로 묶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남은 게 부호, 이 마이너스는 부호 바꾼데 썼으니까 그냥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얘네들은 1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 1을 뭐로 바라보냐? 아까 내가 말했지. 뭐가 힌트가 된다고? 삼성 더하기 삼성 더하기 삼성. 마이너스 3abc. 그래서 얘는 그대로인데 뒤에는 1이 아니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꿔놓은 거야. 해도 됨? 그렇게 전개 다시 해봐. 삼승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알았냐? 간다. 자, 뒤에 거 전개. 일단 얘 그대로 전개할까요? 그러면 얘? 그 다음에 바로 외쳐 갑자기. 그리고 얘네들도 얘랑 전개합니다.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자, 잘 봐. 여기서 사인 제곱, 아니 사인 코사인 b 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b도 베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좌변에 남은 거 다시 써보면 있잖아. 코사인 3승 알파 마이너스 사인 3승 베타 플러스 코사인 3승 베타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코사인의 베타야. 자, 여기서 1학년 거 잠깐만 가지고 올게. 거기 들어봐. 1학년 과정에서 뭐가 하나 나왔었냐면 A 3승, B 3승, C 3승이 마이너스 3ABC랑 같아진다. 플러스겠죠? 요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A, B, C의 합이 0이거나 아니면은 A, B, C가 다 같거나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 왠지 설명하러 올게.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삼승의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인 베타는 그냥 마이너스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사인 알파와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를 더한 게 0이거나 아니면 사인 알파와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가 같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럴 때 여기서 이놈이 루트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성립하려면 사인 베타가 루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범위 안 맞잖아. 1보다 크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 근데 요들이 합이 루트이라는 얘기는 2분의 루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은 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코사인 베타가 2분의 루트 2인 거 찾아주면 돼. 답은 4분의 7파야. 끝. 됐냐? 자, 왠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알았다 치면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그게 내가 아까 말했던 힌트야. 3승 그리고 3ABC 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 베타도 코사인 베타도 3승 덕의 삼성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변형을 했던 거예요. 이거 다전고 작년 기출문제예요. 재작년인가? 23년이다. 재작년이다. 작년 고2를 대상으로 내가 풀렸었으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왠지를 설명하러 가도 돼?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 이거는 1학년 거니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 봐보자. 일단 삼성 3ABC를 보면은 당연히 너희들 한쪽을 이양하죠. 왜?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 이게 0이야. 근데 좌변 인수분해 해보면은 A불, B불, C에다가 남아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곱해서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인 거는 이거고 얘가 0인 거는 그 2분의 1 붙여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 2분의 1 곱하기 A마 B의 제곱, B마 C의 제곱, C마 A의 제곱으로 바뀌잖아. 곱셈공식의 변형. 그래서 얘는 A, B, C가 같아야 되는 거야. 둘 중 한 놈은 0이어야 곱하면 0이 되겠지. 그래서 또는으로 풀리는 거예요. 알았냐? 오케이? 내가 봤던 삼각함수를 이용한 식 변형형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는 것 더 미친 문제가 있는 거지. 보통 이제 마플 시너지 같은 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심플할 겁니다. 아무튼 그때 필요한 재료는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그리고 여러 가지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들, 공식들. 알았음? 그거 가지고 이제 풀어오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어디?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이 오늘 숙제예요. 알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하고 시험 범위 마무리하고 이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은 뭐 한 단원이니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단원 자체도 아주 어려운 단원은 아니라서 너희들이 가볍게 해올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나와서 했던 얘기지만 코사인 안이나 사인 안의 각이 파이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꼴이나 2분의 파이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꼴 나오는 문제는 이 단어에서는 사실 좀 다르게 푸는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각 변형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이거나 쓰면은 쉬운 상황이면 열심히 쓰세요. 알았죠? 뒷단원 내용들 열심히 쓰세요.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크리닉 테스트 잠깐만 꺼내놔봐. 그거 점수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았죠?